한마디로 이 신발 깔려고 20분 동안 생각해도 깔 게 없는 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리뷰하는 나른키입니다. 제가 요즘 중국 신발을 많이 리뷰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호불호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신발을 신어보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꾸만 중국 신발 리뷰 많이 한다고 말들이 또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인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광고받고 하는 거 아니냐고, 신발 리뷰가 너무 좋은데 진짜 좋은 거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말합니다. 진짜 그만큼 신발이 좋다고 한번 신어보세요. 이 신발은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 싼 제품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을 신어봤을 때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비교하려고 모델들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제품들은 노바블라스트 5, 에버SL, 그리고 엔돌핀 스피드였습니다. 361도에서 나온 플레임 4 믹스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361도에서 보내줬습니다. 신발만 받았지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신발에 대한 견해 또한 100% 제 의견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길래 이 신발을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 가시면 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 작게 나오지도 않고 크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정 사이즈 가면 됩니다. 신발의 볼륨감도 타이트하거나 좁다는 느낌 없습니다. 투이처럼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웬만한 발이면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도 할 필요 없고 다운할 필요도 없이 정 사이즈 추천합니다. 어퍼입니다. 어퍼는 메쉬 소재가 아닙니다. 요 자카드 PP 필름이라고 하는데 늘어나는 소재가 아닙니다. 완전 좀 뻣뻣한 플라스틱 느낌이 드는데 속이 다 비칠 정도로 통기성이 좋습니다. 발을 꽉 감싸는 느낌은 없지만 통기성이 좋고 어느 정도 공간감이 있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퍼에 덧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까질 일이 없습니다. 요즘 니트 어퍼 같은 경우는 이런데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자주 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신발은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통기성과 내구성 둘 다 잘 잡았습니다. 끈은 살짝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딱히 풀리거나 불편한 건 없었고요. 혀는 적당히 쿠션감이 있습니다. 쿠션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공간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신발을 꽉 묶었을 때 발목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패딩도 충분히 있고 힐 패딩도 충분히 있지만 이렇게 길어가지고 확실히 꽉 묶어도 타이트함이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혀 돌아가지 말라고 안에 밴딩 처리되어 있습니다. 신고 벗기 편하라고 뒤에 풀탭 있죠? 혀에도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안정감 보이시나요? B컵 안정감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어퍼 한 개도 깔 게 없었습니다. 진짜 무게나 가벼움, 통기성 모든 부분에서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솔은 빠지지가 않는데 초인계 소재로 4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인계 인솔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인솔보다 더 푹신한데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빠지지 않음으로 해서 장점은 뭐냐 하면 바로 발열감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신발들 발열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솔라이트 같은 푹신한 인솔을 사용하면 발열감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요즘 미드솔도 푹신하기 때문에 이게 붙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면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푹신한 미드솔과 푹신한 오솔라이트가 신발 안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발열감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어퍼의 통기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열감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벗기 편하게 모든 거 다 되어 있고 진짜 어퍼는 완벽합니다. 미드솔입니다. 미드솔 요즘 최고 대세의 미드솔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알리파틱 ETPU가 들어갔습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즘 페바 소재보다 더 인기 있는 소재입니다.
푸마의 DBA 나이트로 엘리트에 들어간 그 미드솔이랑 동일하며 올해 출시되는 메타 스피드 4 그리고 아식스에서 새로 나오는 신종 두 모델까지 다 요 알리파틱 eTPU가 들어갑니다. 물론 신발마다 밀도 차이가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한마디로 최상급 미드솔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들어갔습니다. 두께 보이시나요? 스펙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 38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위에까지 미드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일 위에 요 정도 접히는 거는 사실 사이드월입니다. 이렇게 사이드월이 바깥쪽에도 있고 또 안쪽에도 있죠. 사이드월이 발 안에서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발의 안정감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이 안정감은 단단한 힐컵, 사이드월에서도 나오지만 또한 넓은 베이스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앞쪽 베이스가 정말 넓습니다. 이렇게 넓고 힐컵 단단하고 사이드월까지 있어서 이 신발의 안정감은 최고였습니다. 카본이 들어간 슈퍼 트레이너 느낌이 드는 데일리 하이인데 안정감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안정감 걱정 없이 신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최상급의 알리파틱 eTPU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이제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 카본은 아닙니다. 약간 카본 컴포짓, 합성 카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급 카본화가 아닌 슈퍼 트레이너의 나일론 플레이트 또는 이런 합성 카본이 들어갑니다. 합성 카본의 장점은 무엇이냐? 좀 더 유연하다는 겁니다. 100% 카본일수록 빠른 속도에서 반발력은 좋지만 느린 페이스에서는 단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일론 플레이트나 합성 카본은 좀 더 유연하기 때문에 느린 페이스에서도 편합니다. 이 신발은 5분, 6분대 페이스를 달리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신었을 때 보통 5분, 6분대로 달리다 보니까 너무나 느낌이 좋았습니다. 물론 마음을 먹으면 속도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달리는 페이스에서, 조깅 페이스에서 너무나 편했던 신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발의 구조를 보시면 이 힐이 상당히 많이 깎여 있습니다. 힐 베벨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발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느린 페이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힐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힐 스트라이크를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힐 스트라이크 하는 사람에게도 좀 더 충격 가는 것을 막아주고 미드풋을 하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느린 페이스에서 안정감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앞쪽의 토우 스프링 생각보다 엄청 높지는 않은데 상당히 일찍 시작합니다. 일찍 시작하는 만큼 이 신발의 롤링이 모션이 너무나 느낌이 좋았습니다. 빠른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이거보다 더 탱탱한 걸 원할 수도 있고 좀 더 소프트한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이 신발의 미드솔의 밀도는 너무나 딱 저에게 좋았습니다. 진짜 뭐 고수가 아니라 일반 러너들 웬만한 사람이 신었을 때 딱 좋은 느낌, 안정감 다 갖춘 미드솔입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 보이나요? 제가 이 신발 트레일 러닝까지 했습니다. 2시간 주까지 다 했는데 보시면은 마모가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2000km 정도는 보장한다고 합니다. 요즘 데일리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메이저 브랜드에서 저희가 한 800km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웃솔이 닳는 것도 있지만 미드솔이 압축이 되어서 더 이상 반발력이 없어지고 부드럽지 않아집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알리파틱 eTPU라는 최상급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반발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까지 최상입니다. 그런 만큼 이 신발은 정말 2000km는 충분히 걱정 없이 신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패키지 같은 신발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254G 기준 겨우 217g입니다. 노바블라스나 엔돌핀 스피드는 이 신발보다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그나마 FSL이 이 신발보다 더 가벼운 신발입니다. 진짜 이런 스펙, 안정감, 통기성, 쿠션감을 다 가지고도 무게는 217g이라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총평합니다. 이 신발은 제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은 해야 될 신발입니다. 최소 노바블라스 5, FSL, 그리고 서콘의 엔돌핀 스피드랑 비교되는 신발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신발 단점 찾는다고 카메라 앞에서 20분 동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깔 게 없었던 신발입니다. 축구 선수를 비교하자면 마치 사비, 이니에스타 같은 신발입니다. 축구 좀 아시는 분은 스페인의 이 두 선수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이 선수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키 작고 못생겼고 골이나 도움은 별로 없었지만 최고의 선수였던 만큼 경기 장악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갖춘 신발. 진짜 전혀 멋있어 보이는 건 없지만 퍼포먼스에서 전혀 깔 수가 없었던 신발이었습니다. 이 신발이 그런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통기성을 놓고 비교한다면 에브에스L이나 노바블라스트 5, 토큰 엔돌핀 스피드 4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안정감, 노바블라스트 에브에스L보다 더 좋았고 엔돌핀 스피드 4랑 동급이었습니다. 미솔의 느낌, 에브에스L이나 노바블라스트 5만큼 푹신한 느낌은 아니지만 조금 탱탱하고 푹신하면서 엔돌핀 스피드 4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엔돌핀 스피드 4랑 상당히 흡사한 쿠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웃솔, 내구성, 다른 모든 신발들을 다 압살합니다. 그냥 푸마 그립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까지 FSL 빼고는 더 가벼운 신발이 없었던 만큼 진짜 이 신발의 전반적인 평가, 전반적인 총점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신발이 5분, 6분 페이스, 즉 일반 러너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러너분들 이 신발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10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저가, 이런 보급형 신발이 이렇게나 좋을 수 있다는 것에 또다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고 러닝화 아직까지 신어보셨나요? 안 신어보셨나요? 어떤 신발이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든 신발인가요?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 찍는데 20분도 안 걸리는데 이거 신발 진짜 깔려고 생각한다고 시간 20분을 넘게 보낸 게 피곤하다, 피곤해.